재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집에서도 외롭고 밖에서도 외롭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 발제 프랑스 사례에서 좀 느끼면요, 아 프랑스 되게 촘촘하구나. 청년 진흥을 하나의 파트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나고 그게 또 대단히 체계적이고 그냥 이 제도가 잘 작동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제도를 만들 때 대단히 좀 여러 단체들이 진심으로 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미래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들을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주체로 선다는 것에 있어서 농민이 해결의 주체이지 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당사자는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구나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닐 텐데 우리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는 이런 어떤 각자가 어떤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곳은 과연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90년 전 좋았어. 우리 공석에서 취입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우리 막 몇천 명씩 모이고 축창 들고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물어보니 제가 이제 고춧가루 뿌리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다들 죽었고 다들 바쁘고 사람들 바빠서 이러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당사자로서 내가 해결의 주체로 섰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아쉬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리 주변에 되게 진심인 동료들이 있죠. 저는 김정현 선생님 보면 이분은 농사도 안 짓고 식당 하는데 왜 이렇게 농업에 진심일까 생각하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대선 농촌제도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무슨 포럼에서 문자를 무슨 이렇게 많이 보내요. 이렇게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포럼을 잘한다라고 그러니까 많이 오고 잘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이걸 잘하고 싶다는 진심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남편에서 느껴지는 각성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0대인데 그때 남편이랑 경험했던 50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젊은이랑 남태현이 있었던 젊은이 좀 달랐는데 내가 되게 구태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관성화된 자신을 발견하고 젊은이들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좀 고정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전해들은 바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전동이 어떤 분이 딸들아 고맙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딸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사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그 전동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 공간이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뭐 50대 아저씨는 원래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야기해 준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그 장소에 사과하고 내가 앞으로 조심할게 라고 했던 진정한 사과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남편에서 인터뷰에서 제가 주목해서 봤던 부분들은 거기 온 농민들이 왜 이렇게 울어요? 왜 울면 안 되는데 남자들이 그게 그런 거죠. 복받치는 거죠. 그 외롭고 서러웠던 부분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의 표현을 전능이 무지개떡으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던 부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저는 농사를 짓고요. 번거롭고 힘들고 돈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농사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되게 조건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이 안에서 내가 많이 성숙하고 행복하고 항상 즐거움이나 흥미로움들을 느낀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김영현 선생님 발제에서 잠깐 느껴졌는데 그 후마 그죠? 후마 농기계에 우리는 농기계에 있거든요. 농기계에 가서 빌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갈등을 즐기는 사람이야. 같은 의견을 서로 번갈아 써야 되는 분명히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바꾸지 않을 거라고. 이거 바꿀까요? 은행하고 크마랑 바꾸는 게 바꿀래 안 바꿀래? 우리는 안 바꿀 거라고. 안 바꾸라는 얘기 듣는 순간 뭐 갈등을 즐겨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때 느끼면 아 내가 당사자고 원래 이게 디폴트 값이고 관계는 그렇게 해서 푸는 거고 갈등이 성숙된 방식으로 풀 때 우리가 관계가 진짜 진전된다는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좀 시로 계속 하길래 저도 그 마음을 할까 합니다. 왜 우리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농자하고 아까 영상에 나오는데 저는 항상 그거보다 마음에 새기는 게 그 부분보다는 죽는 날까지 하늘보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얘기해요. 입시에 있는 바람에도 계속 괴로웠다. 이 윤동주라는 사람은 정말 진심인 사람이고 그게 정말 괴로움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냥 외면하면서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꼭 그렇게 살지 마. 네가 무슨 예수야? 뭐 이렇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연대의 출발인데 내가 농부로서 나는 농부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구성감이 실제로 그 연대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두 개 해야 되죠. 제가 토론에서 이렇게 선생님의 토론, 그러니까 발전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좀 풀어내서 우리가 좀 진정한 연대의 출발이 개인의 주체성, 농부의 주체성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방금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액이나 크마가 발음이 어려워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주목할 수 있는 되게 매력적인 항상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시사하는 바들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고민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은 과연 무엇일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옆에서 보시면 좋겠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아까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무슨 주제가 생기면은 머리를 맞대고 엄청 떠들어요. 정말 쉼없이 떠들고 끝이 없이 떠들어요. 그리고 각자의 발언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하나 말 못하겠다면 큰일 나요. 다 떠들어야 돼요, 참석자들이. 그리고 각 참석자들이 떠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밥을 3시간씩 먹어도 끊지 않나요. 나와가지고 길에서 또 떠들어요. 이렇게 각자의 생각들이 개진되고 고민을 맞대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가능했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고립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연대해야 된다. 지난번에 같이 방문했던 오멜로코 그 생산자가 같이 연대하는 생산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야 너무 골치 아파. 그만하자. 끝날 때 되면은 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니? 이거 없어지면 우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함께 살아나가고 연대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집의 개별 농가가 나 트랙터부터 이양기 뭐 다 있어. 내 맘대로 아무 때나 써도 돼. 근데 빚도 이만큼 있잖아요. 근데 그 빚도 혼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하자. 나 지금 오늘 이양기 써야 되는데 제주 쓴다 그래. 제주 올 일이다 그래. 그럼 그 갈등이 예민하지만 같이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공정성을 갖고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혼자 부채를 몇 억 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덜 힘들다라는 생각이 일단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액이나 푸마 같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농민의 개개인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고 연대하고 소통하고 고립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지원금보다는 이런 가액, 푸마가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훨씬 쉽고 많아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정부가 각 개별 농민들의 고립과 개별화를 막고 연대하고 공생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데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이런 사례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시밤이나 아데아 같이 풀뿌리 농민들의 자립과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민들 또는 도시인들의 보조 기관들이 같이 연대해서 나가는, 농업이 죽으면 우리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회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됐나요? 이쯤에서 박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고립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함께 모이면서 계속 오래 같이 있었군요. 근데 한국도 저기 뭐라 그러죠? 마을회관에 가시면 네. 어른들 다 모이게 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고립을 싫어하는 건 한국 분들인데 일하실 때는 고립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하실 때도 연대하는 부분들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쉬운 길을 갈 수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간단한. 그러니까 프랑스의 농민들이나 정부나 시민사회는 프랑스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력 올리는 방식이랑 다른 거예요. 네. 우리는 몇몇 집중해서 몇몇 농가에 몰아주고 대형 농기에 들어가고 뭐 그잖아요. 직접화하고 효율성 높이고 뭐 생산성 높이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생산성으로 몰아가는 거, 효율성을 몰아가는 건데 프랑스는 그렇게 풀지 않은 거죠. 그 덕분에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생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의 대규모 농들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소농가들이 기본적으로 20헥터, 60헥터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단원이 중에 한 분이 1헥타라고 했는데 깜짝 놀라요. 걔네들은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어? 단위가 다르니까 고립도 더 심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연대하는 거, 그리고 청년 농들한테 휴가가 없다라는 삶은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삶의 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갖춰온 이끌어온 내 농지가 어느 날 핏질을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동 연대 의식, 사회 의식이 결국은 진입농들에 대한 장벽을 낮춰주는 제도들을 끊임없이 정부와 현장과 연대를 하고 있고, 거기도 대규모 농들의 목소리가 커요. 농민협회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다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한 부분들은 소규모 지역농들이 그것에 대응해서 내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끌고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풀뿌리 운동이라는 부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연대하지 않으면 대규모 농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의 중요성, 그 다음에 고립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서 청년농을 유입하는 것,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해주셨습니다.